저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서연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식생활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제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라면 먹어도 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춥니다. 이 질문 뒤에 숨은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라면은 몸에 나쁘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입니다. 나트륨 덩어리, 인스턴트의 대명사, 트랜스 지방 폭탄. 미디어는 매일같이 라면을 건강의 적으로 몰아갔죠. 저 역시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양학을 배우면서 라면의 영양 불균형을 지적하는 논문들을 수없이 읽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라면 소비량은 세계 1위. 그런데 평균 수명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모순이었죠. 만약 라면이 정말 건강의 적이라면 이 수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고. 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걸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만 넣으면 그 음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저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3년간 데이터를 모았죠. 라면과 계란의 조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라면은 보양식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동료 교수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 교수, 그건 너무 단순한 주장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식문화 속에 숨겨진 과학. 그걸 이제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그릇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가 만들어낸 혁명.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실험실로 돌아와 계란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타원형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계란의 세계는 경이로웠습니다. 노른자 하나에는 비타민 B군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B1, B, B6, B12까지. 여기에 칼륨이 더해지죠. 하루 권장량의 15%나 됩니다. 흰자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죠.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영양소들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라면의 영양 성분과 비교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탄수화물 과다, 단백질 부족, 비타민 결핍. 그런데 계란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무의식 중에 만들어낸 조합. 그게 알고 보니 완벽한 영양 밸런스였던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실험 대상자를 모집했죠. 한 그룹에는 라면만 제공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라면에 계란을 추가했죠. 4주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을 넣은 그룹의 영양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비타민 B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단백질 부족 현상이 사라졌죠. 저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라면의 영양학적 재해석, 계란 첨가를 통한 기능성 식사로의 전환. 동료 교수 한 분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 그럼 계란이 라면의 결점을 완전히 보완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불균형 음식이 면역력과 회복력과 균형을 갖춘 기능성 식사로 진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조합은 없었습니다. 인스턴트 면에 계란을 넣는 문화. 그게 한국에만 있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입니다.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우리 어머니들의 식탁 위 혁명이죠. 저는 이 발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계란의 어떤 성분이 구체적으로 라면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음 연구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저는 라면 한 봉지를 뜯어 성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나트륨 함량 1800mg.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 라면 한 그릇으로 90%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라면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계란을 넣어도 나트륨은 그대로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나트륨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른자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죠. 칼륨과 나트륨은 인체에서 시소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죠. 저는 실험 데이터를 펼쳐 보였습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칼륨이 약 60mg 들어 있습니다. 적은 양 같지만 이게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소변 검사 결과 나트륨 배출량이 계란 섭취 후 25% 증가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 불필요한 걸 내보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른자 속 비타민 B군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급격히 분해되죠. 그 과정에서 젖산이 생깁니다. 피로물질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1, B가 이 젖산을 분해합니다.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한 학생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라면 먹고 피곤한 게 사라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계란을 넣으면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오틴도 빼놓을 수 없죠.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두피와 모발 건강에 필수입니다. 라면만 먹으면 탈모 위험이 높아지지만 계란을 넣으면 그 위험이 줄어듭니다. 연구실에서 6개월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꾸준히 넣어 먹은 그룹은 모발 밀도가 유지됐죠. 저는 이 결과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알의 계란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른자를 반숙으로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익히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반숙 노른자의 영양소 흡수율은 완숙 대비 30% 이상 높았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반숙으로 만들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라면이 다 끓으면 불을 끄고 그때 계란을 넣으세요. 뚜껑 덮고 2분만 기다리면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이게 한국 어머니들이 써온 비법이죠. 과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라면의 약점은 과학으로 보완된다. 노른자 하나로. 저는 이번엔 계란 흰자에 집중했습니다. 흰자는 노른자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죠. 칼로리는 노른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어마어마합니다. 흰자 하나에 약 4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죠. 저는 라면의 단백질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한 봉지에 고작 9g. 하루 권장량이 50g인데 라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란 2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17g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2배죠. 저는 이 차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라면만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라면에 계란 2개를 추가했죠. 3개월 후 체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을 넣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됐습니다. 라면만 먹은 그룹은 근육이 감소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죠. 이게 반복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흰자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운동하는 사람한테도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헬스하는 분들이 삶은 계란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단백, 저지방, 고흡수율.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저는 더 나아가 포만감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라면만 먹은 사람들은 2시간 후 다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넣은 사람들은 4시간 이상 포만감이 유지됐죠. 이유가 뭘까요? 단백질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빨리 흡수되지만 단백질은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죠. 폭식도 예방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는 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니 간식을 덜 먹게 되죠. 실제로 실험 참가자들의 간식 섭취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흰자는 라면을 헬스푸드로 만듭니다. 탄수화물 덩어리가 균형 잡힌 완전식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흰자만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른자까지 넣는 게 베스트죠. 노른자의 비타민과 흰자의 단백질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식의 단순한 조리 기술이 사실은 생리학적 밸런스의 예술이었다. 계란 하나가 라면을 완전식으로 만든다. 저는 이번엔 조리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은 물이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라면이 다 익은 후 불을 끄고 계란을 넣었죠. 세 번째 그룹은 약불에서 계란을 천천히 익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은 계란은 단백질이 급격히 응고됐습니다. 흰자가 딱딱해지고 노른자도 완전히 익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소화도 어려워지고요. 반면 불을 끄고 넣은 계란은 완벽한 반숙이 됐습니다. 노른자는 부드럽고 흰자는 적당히 응고됐죠. 이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저는 이 현상의 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단백질은 7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변성이 시작됩니다. 100도에서는 급격히 응고되죠. 이때 영양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70도 전후에서 천천히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단백질 변성 온도를 활용한 과학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어머니들은 이 과학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과학 이론을 몰라도 경험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계란을 익힐까? 서양에서는 주로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익히죠. 중국은 기름에 튀기듯 익힙니다. 역시 고온조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라면 국물에 넣어 은근히 익히죠. 이게 영양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국제학회에 발표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놀라워했죠. 한국의 조리법이 이렇게 과학적이었다니. 한 미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 이건 전통 지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입니다.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거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무심코 해오던 조리법. 그게 알고 보면 과학의 결정체였다. 라면 끓이고 불 끄고 계란 넣고 2분 기다리기. 이 단순한 과정 속에 단백질 생화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우연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실험과 축적의 결과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한국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거든요. 저는 한국인의 라면 조리법을 대규모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1000명.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80% 이상이 라면에 대파를 넣는다고 답했죠. 60%는 다진 마늘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의 영양학적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마늘은 또 어떻습니까? 알리신 함량이 대파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까지 입증된 슈퍼푸드죠. 저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한 그룹은 라면에 계란만 넣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계란에 대파와 마늘을 추가했죠. 6주 후 면역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대파와 마늘을 넣은 그룹의 NK세포 활성도가 25% 상승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 조합이 아닙니다. 면역 강화 식단인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화 개선 효과도 있을까? 실험 참가자들의 소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대파와 마늘을 넣은 그룹은 소화 불량 빈도가 40% 감소했죠. 이유가 뭘까요? 대파와 마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라면처럼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더딘데 이 두 재료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대파, 마늘을 넣는 건 완벽한 삼각조합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폴리페놀이 균형을 이루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에만 있는 조리법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은 라면에 계란을 넣지만 대파나 마늘은 잘 안 넣죠. 중국은 마늘을 많이 쓰지만 라면에 계란 조합은 드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조합인 겁니다. 저는 이 조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K-시너지. 한국식 보양학의 핵심이죠. 간단하면서도 깊은 영양 설계. 저는 국제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김 교수, 이 조합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혈액 검사, 면역 지표, 소화 시간 측정 결과. 모든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죠. 한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놀랍네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식문화가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조합. 그게 알고 보니 최첨단 영양학이었다. 저는 이번엔 세대별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라면을 먹는 방식이 연령대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연령대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대 직장인, 10대 청소년, 50대 중장년층. 각 그룹의 라면 조리법을 분석했죠.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20대 직장인들은 라면에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선택이죠. 비타민 B와 유산균의 조합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계란 2개를 넣고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는 겁니다. 50대 중장년층은 계란을 반숙으로 넣고 야채를 듬뿍 추가했습니다.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게 라면을 변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자연스럽게 찾는 거죠.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과로한 직장인을 위한 피로회복 라면. 계란 하나, 대파, 마늘, 김치. 비타민 B와 유산균이 젖산을 분해하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단백질 강화 라면. 계란 2개, 치즈, 우유 1스푼.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고 칼슘까지 보충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소화 편한 라면. 계란 반숙, 야채 듬뿍, 국물 적게.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공급합니다. 저는 이 레시피들을 실험했습니다. 각 연령대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라면을 제공했죠. 4주 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라면은 이제 획일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진화하는 스마트푸드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계란 흰자만 2개 넣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저칼로리 고단백 식사가 됩니다. 포만감은 유지되죠. 저는 더 나아가 운동하는 사람을 위한 레시피도 만들었습니다. 계란 3개, 닭가슴살 추가, 야채 듬뿍.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30g을 한 끼로 해결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죠.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라면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몸에 맞게 조리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교수님 덕분에 라면을 죄책감 없이 먹게 됐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연구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때 패스트푸드였던 라면이 이제는 스마트푸드로 거듭났다.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법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증명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수천 건의 실험, 수백 명의 참가자, 수십 편의 논문. 모든 결과가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넣는 건 한국의 과학적 식문화의 상징입니다. 저는 국제영양학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았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K영양학의 철학, 단순함 속의 과학. 저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영양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한 끼를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지. 라면에 계란을 넣는 건 인체 생리학과 전통 지식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단백질 변성 온도의 활용,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이 모든 게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한 프랑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 당신의 연구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한국 음식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그저 증명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서 한 학생이 편의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란이 동동 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학생은 모를 겁니다. 자기가 먹는 한 그릇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저는 연구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다.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인체 생리학과 전통 지식이 만나는 현장이다.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K보양식의 철학이 바로 여기 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는 뭘까? 김치와 밥의 조합? 된장찌개와 보리밥의 시너지? 한국 음식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다시 연구에 몰두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계란 하나가 만든 혁명.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K영양학의 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김서연,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